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대차, 기아 주가가 약세입니다. 이날 주가 부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관세 정책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로써 미국 내 공장이 있는 글로벌 10대 완성차 업체의 추가 비용이 약 75조 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현재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3% 넘게 약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대표 전력기기 종목들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취소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 투자은행 TD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6개월간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총 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사업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어드는 만큼 전력 인프라 수요도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테마주가 이틀 연속 상승 중입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영향입니다. 형지글로벌은 이날 상한가로 직행했고, 오리엔트 전공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 대비 19% 넘게 상승 중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며 이 대표 관련 테마주로 투자 심리가 몰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TXR 로보틱스가 중국 거싱진원과 소방로봇의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상용화에 나섭니다. 지난 계약 체결로 인해 TXR 로보틱스는 국내 소방로봇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오늘 장중 16% 넘게 상승 중입니다. TXR 로보틱스가 독점 판매하게 될 소방 로봇은 화재 대응, 구조 작업 등 다양한 소방 임무에 활용될 예정이며 해당 기술력을 통해 소방 안전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국에서 산불 진화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화에 힘써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인 한편 하루빨리 더 큰 피해 없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불을 켜주지 못해서 한층 더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02% 하락하면서요. 2617선 지나가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0.86% 하락하며 710선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 살펴보시면요. 크게 주도하는 섹터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 테마주가 정말 강하고요. 이외에도 남북 경협, 항암제, AI까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도 내 종목 대비는 어떻게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노하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오늘도 히든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전석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환율도 살펴보니까요. 장 초반에는 1,470원을 터치했더라고요. 네네. 지금은 뭐 60원대 지나가고 네. 있지만.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주식은 이제 오늘 시장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식을 할 때인가 하지 말아야 될 때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판단서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환율서부터 다시 한번 짚고요. 그다음에 환율하고 주가는 이제 반대로 간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환율 차트서부터 보실 텐데요. 자, 환율 차트입니다. 그 전에 제가 초창기 때 제가 방송 초창기 때, 그러니까 1월 달 때서부터 이제 드렸던 말씀이 환율은 이제 1,500원 안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 1,500원을 넘지 않느냐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1,500원 넘으려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그 위기를 겪어야 된다. 리먼 브라더스만큼의 위기를 겪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이 1,500원대였을 때는 리먼 브라더스 때가 1,500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겪는 지금 올해 초서부터 작년 말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그런 리스크들이 겪었던 리스크들이 과연 리먼 브라더스 때만큼의 위기인가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환율은 1,500원이 안 넘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렇게 환율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은 환율이 지금 뭐 1,500 우리가 그 전에 고점을 찍었던 게 1,486.7원이었는데 거기는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좀 환율은 좀 다시 이제 안정화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왜 환율이 왜 안정화될 것 같냐는 그런 질문하신다면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엔 수급 분석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분석을 하면은 일단은 체크하셔야 될 게 요 근래 수급 분석은 요 근래 일주일 동안에 어느 업종에서 돈이 들어오냐를 보셔야 돼요. 이게 탑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환율서부터 체크를 했죠. 환율은 주식을 해도 된다라는 결론이 났고 그러면은 주식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겠죠. 주식을 해도 되는 시기니까. 그러면은 어디 섹터를 주로 매수를 하고 있냐면은 보세요. 자,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죠. 운송장비 부품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운송장비 부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섹터에 들어갔습니까? 시가총액을 이끄는 전기전자 업종과 운송장비 부품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운송장비 부품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뭐라고 나눈다고 그랬죠? 자동차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항공, 또 하나는 조선 쪽으로 나는데 지금 수급을 이끄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수급을 이끄는 거는 자동차 쪽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다가 31조 원 이제 투자하기로 했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운송장비 부품 쪽에 지금 수급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몰리면은 환율은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셔도 되고 어쨌든 큰 흐름은 어디로 들어오고 있다? 전기전자 업종하고 운송장비 부품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닥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제 코스닥을 보면은 어느 쪽으로 많이 들어오냐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기 제조를 보지 마시고 좀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종에 많이 들어오면 자. 코스닥 신성장 기업 이쪽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기계 장비 업종으로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력하게 들어오는 게 크게 없습니다. 지금 크게 수급이 몰리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락문화 쪽에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락문화 쪽에만 지금 좀 기관 투자가 들어오고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 쪽에서는 크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매수가 없는데 유독 하나 몰리는 경우에는 오락 문화 쪽에다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좀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거 보이죠? 기계 장비 쪽에도 좀 보이고 이제 기계 장비라 하면은 뭐 이제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이제 눈에 띄는 거 보는 건 어디다? 오락 문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업종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종목별로 좀 보겠는데 이거는 종목은 이제 어제 겁니다. 어제자 그 종목 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인데요. 이게 잘 보시면은 이제 어제 건데 어제 거 말고 이제 기간 요 며칠 거를 먼저 좀 보기도 하겠습니다. 요 며칠 거서부터 좀 보시면은 더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요 며칠 거를 좀 보시면은 자 잠깐만요. 예, 요 며칠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거를 보시면은 잠깐만요. 예, 그럼 제가 찾겠습니다. 요 며칠 게 예. 요 며칠 거를 이제 보시면 요 화면을 좀 보실 텐데요. 지금 제가 이제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 3월 24일서부터 해서 3월 27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3월 24일서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급을 봤는데 돈이 이제 어디로 몰리나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몰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코스피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이제 몰리고 있죠. 자,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돈이 몰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유중에 대한 리스크는 일단 좀 벗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타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중에 대한 리스크는 좀 벗어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유중이 이제 운영비가 없어하고 유중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정말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유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후자인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악재는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외국인들 또 어디를 매수를 하고 있네요. 현대차, 삼성전자, 그다음에 자 SK하이닉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빼놓고 위에 4개가 뭐냐면은 거의 5개가 뭐냐면은 전기전자 업종하고 운수장비 업종을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큰 돈이 뭉치돈이 들어온 거는 자동차, 외국인이 선호하는 건 자동차랑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포트에서는 반도체 관련 업종이 꼭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신 거는 외국인이고요. 기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도 보시면은 어느 걸 사고 있냐,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보시면은 조금 전에 외국인들이 샀던 현대 기아차 보이시죠? 그다음에 밑에 SK 하이닉스도 보이시고, 그죠? 저 밑에는 크래프톤도 있네요.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그 쌍끌이 매집 종목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전기전자 업종하고 자동차 업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는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지수를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의 흐름이 정리가 됐죠. 전기전자 업종으로 쌍끌이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정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을 외국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봤을 때 외국인들이 어떤 게 좋아 보이냐면은 뚜렷하게 이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로봇주도 좀 있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제약바이오도 있고, 고용 같은 반도체 주식도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성광현대도 있고,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는 어떠한 확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확 주목을 끌만한 그런 테마가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저거 안 사도 전기전자 업종과 SK하이닉스 더 확실한 게 많은데 굳이 코스닥에 조금 투자하기는 조금 머뭇거린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있고, 이번에 어디가 보이냐면은 기관 투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엔터 쪽을 아까 보셨잖아요. 엔터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아니면은 SM 같은 쪽에, 그다음에 JYP 엔터, 그러니까 지금의 기관 투자자가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때 지금의 그 엔터 업종을 지금 저평가라는 게 이제 그들의 이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전기전자 업종 쪽에다가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전기전자 업종, 그다음에 운송장비 업종, 특히 자동차 쪽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는 당분간 현대차, 기아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쪽으로 수급이 올릴 것 같은데, 오늘 뭐 삼성전자는 빨간불인데 현대차는 이제 파란불이죠. 그러면 조종 시 이제 눌림목 매수가 유효하다고 보는 거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좀 확실한 거는, 확실하게 수급이 몰리는 거는 엔터 쪽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당분간 이런 추세들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좀 하나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기존의 전력 설비주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투자를 이렇게 철회했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철회하는 바람에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 전력 설비주 관련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침체가 이제 좀 둔화가 되면서 투자가 철회가 되는 그런 이슈들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명심을 하시고, 그다음에 투자를 만약에 하시려면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좀 희석이 된다면 투자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즘 시장에 걱정 많으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행히 지금은 주식을 해도 되는 그런 건전한 주식 시장이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을 어려워할 수 없는 게 사실인데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전석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요즘 아침에 눈만 떴다 하면 트럼프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계속 이 관세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를 맞이해주고 있는데 또 어제는 구리가 좀 떴잖아요. 항상 전문가님이 전선 중요하다 강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구리값이 가장 지금 시점에서도 또 투자를 고려하고 바라봐야 할 섹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여러 가지 쪽으로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이끄는 그런 이제 원동력이 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관세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랍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높인다니까,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구리가 선수요가 발생이 되고 구리 가격이 오르고. 근데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품 가격이 만약에 원자재가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구리를 갖고 있는 그 업체들은 구리의 그런 가격 상승이 이제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또 실적이 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지금 구리 관련 주를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제 풍산에서 갖고 왔고요. 일단 풍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비철금속, 그러니까 구리 관련 제품을 약 70%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산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전 세계를 좀 바라보면은 좀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중동, 이스라엘하고 또 미국하고 또 후티도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전쟁 관련 리스크가 가장 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좀 진정 국면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에는 트럼프가 이제 나토에다가 우리는 더 이상 너희 안보를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또 나토에서도 방위비를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그렇다면 했었을 적에 가장 또 비축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군대에서 이제 탄약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탄약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수요가 꾸준히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구리값이 올라가고 플러스 그다음에 방산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계속 있으면서 풍산의 주가를 오르는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좀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풍산을 갖고 왔고요. 전시 수요 그다음에 뭐 민수에 대한 뭐 탄약 시장 미국의 이거는 총기가 허용돼 있잖아요. 이쪽에서도 지금 탄약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이렇게 수출 중심의 그 실적 성장이 이제 꾸준하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에 대해서 이제 펀더멘털이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풍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풍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이제 차트가 주는 정보를 이제 글로서 제가 항상 표현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차트가 주는 정보는 61선이 우상향이죠. 61선은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으면은 61선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왜 61선이 업황에 대한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한 달은 30일이지만 주식 거래는 약 22일이잖아요. 그래서 22 곱하기 3하면 66.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3개월은 3개월은 90일인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략 66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90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실적 분기 그 단위거든요. 마감하는 분기 단위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 실적 마감 주기인데 그거와 관련된 66일은 바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바라봤을 적에 대략 60일 이동평균선과 흐름이 비슷하고 그래서 실적과 좀 연관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분석하실 때 6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다 그러면 업황이 괜찮거나 아니면 해당 종목에 이슈가 유효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라고 했었을 적에는 해당 종목에 매수라는 그 매수세가 있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형적으로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뭐 여러 가지 기법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기법이 되게 많은데 그전에는 제가 21선 쌍바닥 얘기를 했죠. 21선 쌍바닥.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적 분석책은 21선 이렇게 쌍바닥에서 여기서 이제 매수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21선 우상향이라는 건 일단은 뭐 세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61선 이건 업황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저점을 높이는 거죠. 저점을 높이는 거. 이 저점을 높이고 이 상태에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인다는 거는 뭐냐면은 세력도 있고 업황도 괜찮고 또 하나 뭐 저가 매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선 쌍바닥을 그냥 여기서는 그냥 3일선 쌍바닥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한 저가 매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을 높이는 그런 원리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밑에까지 안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가격대까지 안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 위에서 매수를 하는 바람에 저점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안 내려올 거를 반영을 하는 그 차트가 저점을 높이는 차트입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뭉칫돈이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 거래량 실행 양봉이거든요. 그러니까 뭉칫돈이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뭉칫돈이 들어왔잖아요. 이 거래량 실렸으니까. 그죠? 그 뭉칫돈이 실린 거래량 양봉 그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도 역시 상승하는 차트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올라갔죠. 근데 또 뭉칫돈이 어디 보여요? 여기 뭉칫돈이 들어왔죠. 이 뭉칫돈이 들어왔는데 뭉칫돈 들어오기 전에 저점 여기. 그러면 갭상승했을 때의 종가 여기를 지금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 이도 역시 이제 올라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좀 보시면은 업황이 괜찮다면 수급도 분명히 들어오겠죠. 그래서 풍산의 수급을 좀 보시면, 자, 풍산의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요 근래 매수를 좀 환산해서 보면은 지난 5일 동안 매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동안 매수를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꾸준히 이제 매수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풍산은 괜찮고요. 앞으로 전기전자 업종 외에 또 하나 좀 뭐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좀 지속 가능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구리 쪽이라고 보고요. 아마 관세에서 계속 구리값을 자극하면 이제 풍산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정세가 또 이제 계속 이제 전쟁에 대한 그 리스크,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풍산의 가격을 올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밑에 또 거래량이 올라오는 것도 보이시죠? 예, 여러모로 풍산이 좀 지금 시점에 주식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대표적인 키워드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구리였는데요. 구리 안에서도 풍산 짚어주셨습니다. 구리가 최고가를 찍기도 했고요. 또 지속 가능한 테마인 만큼 함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반도체 주가가 지난주에는 좀 상승을 이끌었잖아요. 이번 주에는 좀 쉬어가나 했는데 어제 다시금 올라주기도 했고 지금도 삼성전자는 소폭이지만 오르고 있더라고요. 반도체 시장, 진짜 봄이 온 걸까요? 반도체는 뭐 봄이 왔죠. 예, 삼성전자만 봄이 안 왔었지. 그렇죠? 삼성전자만 너무 추운 겨울이었지.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는 계속 봄이 아니라 봄이 뭐예요? 여름이었다가 봄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여름으로 옮겨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아침에 오늘 방송에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게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이랑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까지 지금 이제 전기전자 업종, 특히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는 이제 HBM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보다 이제 진지하게 따돌리고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죠.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얘기는 뭐냐면은 HBM4를 개발을 완료해서 연내 고객사에다 납품한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HBM4는 아직 삼성에서 확실히 만들었던 그런 기사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미 SK하이닉스는 만들어서 연내에 고객사에다가 검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기 때문에 HBM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SK하이닉스가 선점을 이슈를 이끌고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걸리는 건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좀 철회했다는 그게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HBM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증권사에 대한 그런 실적 부분 때문에 굉장히 목표가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22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좀 발달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한번 그러면 일단은 HBM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이제 점유율이 90% 이상이니까 독점적 공급이죠. 그러니까 이런 독점에 대한 것들이 이제 멈춰지려면은, 그러니까 성장의 동력으로서 작용이 멈춰지려면 일단 엔비디아 전방에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건립하는 것들이 뉴스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면 괜찮은데 이제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금 좀 철회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만 좀 눈여겨 보신다면은 그런 부분 뉴스만 안 나오면 계속해서 SK하이닉스는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좋은 게 레거시 부분에서도 지금 디램의 재고가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HBM뿐만 아니라 디램 쪽에서도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왔고요. 자, SK하이닉스 이제 이것부터 좀 볼게요. 매집비를 제가 좀 구해왔습니다. 매집비를 구했는데 이제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3월 11일서부터 시작해서 3월 27일 제가 오늘까지 매집비를 구한 겁니다. 방송 나오기 전에 매집비를 구했는데요. 매집비가 169%가 나왔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매도를 한 게 대략 얼마 정도 되면 이만큼 되는 겁니다. 거래량을 봤었을 때 그냥 250만 주를
매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매수를 한 거는 약 420만 주를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매집비로 봤을 때 약 169%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차트로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3월 11일이 언제였냐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자, 차트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3월 10일이 언제냐면은 이날서부터입니다. 이날서부터 제가 매집비를 구한 거예요. 자, 이날서부터 매집비를 구했는데 약 169%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리면은 이날서부터 해서 이날까지 약 169%가 나왔어요. 예. 아까 수급도 한번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수급도 외국과 기관 쌍끌이 매집입니다. 자, 그러면은 SK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조금 전에 이제 펀더멘탈에서는 제가 이제 상당히 설명드렸죠. HBM4 연내 납품 그다음에 레거시 제품도 지금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 자, 그러면은 SK하이닉스는 여러모로 이제 지금 좋은 분위기인데 이제 매수 타이밍 언제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3일선 안착할 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일선 안착이라는 건 뭐냐면요. 3일선이 꺾였다가 올라가면서 그 위에 캔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3일선 안착이라고 합니다. 자, 3일선 안착을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차트에서 보면은 이런 데가 3일선 안착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데가 3일선 안착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데가 3일선 안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3일선 안착하는 데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매수를 하실 때 좀 수급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해서는 뭐 올라갈 것 같은데 자, SK하이닉스 수급입니다. 수급 보면은 외국과 기관 투자자 쌍끌이 매집을 하고 있죠. 지난 그 5일 동안에 수급을 봤었을 적에 외국과 기관 투자자 양쪽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SK하이닉스는 괜찮고요. 뭐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그리고 주식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주식을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 공부도 하고 아 이런 펀드멘탈에 이런 호재가 있으니까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이런 차트에서 올라가는구나 아주 그냥 교육용으로도 혹은 투자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반도체 안에서 SK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은 하락세지만요, 중요한 수급, 외국인이 여전히 담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전망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주린이 분들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이제 뭐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K-뷰티 인기 있는 거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예뻐질 수 있는 화장품을 뛰어넘어서 이 시술까지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 배워보면 좋을까요? 관련해서는 종목을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파마 리서치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파마 리서치 뭐 리쥬란 다 아시죠? 예. 한 번쯤 여성분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시술을 받아보셨거나 혹은 이제 검색을 해보셨을 건데 이제 리쥬란이 기존에는 그냥 미용 쪽에서만 이제 활용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이 미용을 넘어서 이제 재생의학 쪽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는 이제 계속해서 그 국내 주식시장과는 상관없이 이제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파마 리서치에 주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리쥬란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의약품 부분에서도 그다음에 안과 정형외과의 재활 쪽에서도 지금 널리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리쥬란 코스메틱으로 또 하나 이제 성장 동력으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글로벌 진출이죠. 뭐 유럽, 중국, 동남미에다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크게 이제 매출이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크게 이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액 같은 것을 보시면은요. 작년 대비 이제 올해 매출액 같은 걸 좀 적으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약간 좀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 적으면서 설명드리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 3,500억 매출액입니다. 3,500억에서 약 4,400억이 올랍니다. 이게 매출액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어떻게 오르냐면요, 약 1,260억에서 1,690억으로 오릅니다.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자 920억에서 자 1,390억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상적이죠.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영업이익이 오르고 영업이익이 증가한 만큼 세금을 뺀 당기순이익이 오르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 향후의 파마 리서치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사업의 질이라든가 영업의 질을 나타내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은 매출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있고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나는데 당기순이 마이너스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출의 영업이익 당기순이 그 증가분만큼 그대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반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었을 적에는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징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용 부분에서 이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질환 쪽으로도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주사제 리엔톡스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적응 중이고요. 또 하나 눈 질환 치료용 점환제는 이제 안과에서도 쓰이고
PDRN 주사제는 스포츠 재활 시장 쪽에서도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의료기기 쪽만 아니라 정형외과라든가 재활 시장 쪽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는 한 번 더 올라가는 주가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단계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모습을 지금 차트에서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자, 파마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 보시면은 계속해서 그냥 우상향이죠. 우상향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저께 이제 3일선 안착했고 지금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차트가 주는 정보를 제가 이제 말로 한번 또 표현해 볼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파마 리서치가 의료 미용뿐만 아니라 이제 재활이라든가 정형 쪽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거에는 업황인 61선이 나타나고 있죠. 60선이 가파르게 올라가 있고 21선도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죠.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 있고 저점을 높여서 올라가고 저점. 이거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만 매수를 하면은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거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거 작년 11월 달까지만 해도 20만 원 언더였는데 지금은 35만 원까지 33만 5천원이면 거의 50% 올라갔는데 기술적 분석으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기업에 대한 펀드멘탈이라든가 성장성을 바라보면 지금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매수 기준에 들어왔고요. 이제 수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좀 보도록 하면은 지금 파마 리서치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 투자들이 꾸준히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기관 투자들이 왜 샀을까요? 예. 파마 리서치 이런 의료 미용기기뿐만 아니라 재활 시장 쪽으로도 지금 성장성을 바라보고 매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이제 재생의학 원천 기술 쪽으로 다양하게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쥬라는 브랜드라는 자체가 뭐 언제 인지도가 있고 이제 탄탄하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의 궤도에 들어서면서 파마 리서치는 이제 꾸준히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기준에 들어왔고요. 향후에도 조금 눌림목이 왔었을 적에 21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61선까지 내려왔었을 적에는 이거 이제 고점에서 빠지는 게 고점이니까 이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매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마 리서치 짚어주셨습니다. 리쥬나로 준역하는 기업으로 미용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또 재생 의료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이중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좋을 수 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주시고 계신 전석 전문가님이신데요. 전문가님의 주도주를 실시간으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커뮤니티도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온 종목들은 어떻게 뽑아오셨을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각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요즘같이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물리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거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어떤 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고요. 오, 네. 주식에서 거래량, 이동평균선 캔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이제 거래량으로 주가의 상투와 바닥을 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상투 거래량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하시다 보시면은 저 이제 흥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언제 흥분하냐면은 거래량이 막 많으면은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고 그 안에서 이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또 손실도 보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 이익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는 이 지금의 이 상태가 고점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그럴 걸 내가 그런 걸 좀 겪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투 거래량의 강의를 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상투 거래량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꼭대기에서 터지는 거래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터지는 거래량의 속성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내가 충분히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뇌동매매로 이제 물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제가 이제 책에서 썼던 내용인데 상투 거래량에 대해 공식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시면 어느 날 이제 거래량이 막 터집니다. 거래량이 막 터지는데 반드시 체크해야 되실 게 있어요. 뭐냐면은 두 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은 상장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항상 이 대주주 지분을 뺀 거를 이 발행 주식수가 있잖아요. 이 발행 주식수에서 대주주 지분을 뺀 거를 뭐 유통 주식수라고 하기도 하고 유동 주식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걸 항상 챙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주식하는데 상한가를 가고 20몇 % 가는데 그 거래량이 유통 주식수보다 일단 많이 터지잖아요. 그럼 일단은 경계를 하셔야 된다.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 상장 주식수보다 안 터졌어. 이거는 B급 상투 거래량이라고 해요. B급 상투 거래량. 특히 바닥으로부터 주가가 딱 출발해 가지고 한 200% 이상 올랐다. 200% 이상 올랐다. 예를 들어서 여기 10,000원인데, 10,000원인데 여기 뭐 30,000원이다. 예? 가격이 매입 가격 대비 뭐 2배 이상 올랐다. 그러면은 이 유통수익수 이상만큼 터지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그 차익 실현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상장 주식수보다 당일 터진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럼 이거 A급 상투 거래량 생각하고요. 매도를 하셔야 돼요. 매도를 하시는 게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매도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 계좌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조건은 뭐냐면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매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주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상장 주식수가 만약에 3천만 주고 대주주 지분이 만약에 2천만 주다.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만약에 1,000만 주라고 했었을 적에 당일 거래에 1,000만 주가 터졌다라는 건요. 이거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일. 자, 그럼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일의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적에는 앞으로 거래량은 1,000만 주 이상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 나오겠죠. 그죠? 그 1,000만 주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거래량이 줄어들고 시장 참여자도 없고, 또 하나 그만큼 변동성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투 거래량 관점에서 당일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유통 지수가 1,000만 주인데 당일 터진 거래량이 1,200만 주가 터졌다. 그것도 바닥으로부터 200% 올라간 상태에서 터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되게 흔치 않는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거래량이 감소해서 주가는 하락하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우리 길 가다가 어쩌다 한 번이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길 가다가 키가 2m 넘는 사람을 한번 봤어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같은 경우는 서장훈을 봤습니다. 서장훈을 만났는데 또 길 가다가 최홍만을 만난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갔는데 또 2m 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크다, 작다? 작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통 주식수 이상 터지면은 여러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겠구나. 이거는 뭐 확률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바라보시면 더 좋겠죠. 예. 자, 그리고 또 원리에서 또 하나 또 이 원리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예요. 이거 없네요. 자,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거냐면 자전거래나 통정거래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게 주식하시다 보면 그런 거 있죠. 뭐가 있냐면은 그 11111 나오는 게 있죠. 호가창에 1111111 뭐 저는 그것도 봤는데 뭐 444444도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뭐 계속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뭔가 거래가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척 보이는 거예요. 그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척 보이고 그 와중에
이거 진짜 올라가나 보다 해서 이제 그 개인 투자가 참여를 하죠. 그럼 그때 그 물량을 던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있으면 얘 주식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때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가 저도요 하다가 들어오면은 이때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에게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라든가 통정거래가 막 일어나면서 거래가 급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래량을 급증시켜야 팔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샘플을 하나 좀 갖고 와볼게요. 제가 뭐냐면 자, 샘플. 자,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여러분들 펜 엔터테인먼트가 이날 2,771만 주가 터졌어요.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럼 이때 이제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이제 뭐 4,200원이니까 뭐 5,000원 가자, 뭐 6,000원 가자, 뭐 10,000원 가자. 우리 거기 갈 때까지 팔지 말자. 막 서로 그냥 게시판에서 서로 도원결의를 하듯이 약속을 하죠. 그죠? 그런데 약속 거기 휘말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때 2,771만 주가 터졌잖아요. 상장 주식 수가 몇 주냐면요. 상장 주식 수가 2,769만 주예요. 상장 주식 수. A급 상투 거래량이죠. A급 상투 거래량입니다. 자, 유통 주식 수가 1,709만 주예요, 여러분들. 자, 해당 주식은 상투 거래량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때 바닥이 얼마냐면 2,000원입니다. 2,000원. 2,000원에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4,200원 올라갔죠. 200%까지면 100% 상승했어요, 여러분들. 상투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죠. 향후 앞으로 2,100만 주 같은 경우에는 털어질 확률이 크다 작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보시면은 자,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내려오죠. 자, 제가 이 길 가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용만을 만나고 서장환을 만났어요. 또 만날까요?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급감했잖아요. 이후에 주가는 내려가죠. 그죠? 그러니까 상투 거래량을 모르셔서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휴림 로봇도 볼게요. 휴림 로봇. 휴림 로봇도 보시면 지금 잘 가잖아요. 이거 주가 올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약 2번에 걸쳐서 상투 거래량 터졌어요. 9,900만 주, 그다음에 9,079만 주가 터졌는데요. 휴림 로봇의 상장 주식 수는 약 1억만 주입니다. 1억만 주고요. 상장 주식 수가 1억만 주고 유통 주식 수가 9,800만 주예요. 대략 9,800만 주입니다. 여기 주가가 어디예요? 바닥이 어디입니까? 바닥이 약 1,000원대에서 얼마입니까? 3,000원대까지 올랐죠. 여기 바닥이 1,000원대고요. 이게 3,000원대예요. 예. 자, 그 이유 어때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그게 끝나고 나서는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거래량 줄어들고 주가는 하락을 하죠. 그죠? 이거는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주식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혼자 공부해서 알았겠죠. 그래서 얼마나 저를 쓰다듬어 줬는지 장하다고. 자, 제가 넥스텔도 말했잖아요. 그때 막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얘기했었을 때 넥스트 이거 되게 위험하다. 지금 샀다가 물릴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2,852만 주 터졌는데 상장 주수가 얼마? 2,600만 주가 터졌습니다. 2,600만 주. 2,600만 주가 터져서 2,600만 주. 뭡니까? A급 상투 거래량이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 이후에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죠. 또 하나 볼까요? 한번 휴림 하나 더 휴림 노무 말고 휴스틸도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휴스틸도 이거 너무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상투 거래량일 것 같아요. 그랬는데 휴스틸 같은 경우에도요. 4,823만 주가 당일 터진 거래량인데 자, 이때 상장 주식 수가 약 5,619만 주고요. 유통 주식 수가 얼마? 2,899만 주입니다. 예. 요거 두 개 합치면은요. 예, 유통 주식 수 2배만큼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험해요, 주식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자, 그 결과 이제 제 말대로 갔죠. 자, 지금 이제 이 상투 거래량을 제가 책을 쓰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책을 쓰고 또 이제 서울경제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투 거래량 2탄 이제 주봉을 보면서 또 판별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A급 상투 거래량 그리고 B급 상투 거래량 하는 방법 만나봤습니다. 주식은 서장훈 그리고 최용만을 기대한다는 그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된통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대비 없이는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 잘 공부하셔서 이렇게 물리는 종목 없이 빨간불만 가득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이어지는 주식 성공백서 제3장에서는요. 물리지 않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매일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확실한 노하우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가실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알려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 안에서도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쏙쏙 골라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히든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다음 주에는 어마무시한 소식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상호관세 발표부터 공매도까지 좀 네네.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운데 이걸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런 걸 이제 피해갈 종목을 그렇게 물어보실 줄 알고 그리고 피해갈 종목을 제가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그 매집비서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집비서부터 보여드리면은 이제 해당 종목의 이제 매집비는 약 CAB로서 지금 특정 창구에서 약 700억 24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724억. 특정 창구라는 얘기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개설할 수 없는 창구입니다. 개인 투자가 개설할 수 없는 창구에 724억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또 매도 대비 매수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증권사 창구마다 매도도 하고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거의 매도를 안 하고 엄청나게 매집한 창구를 내가 모아봤는데 그게 바로 UBS 증권과 맥쿼리 증권입니다, 여러분들. 자, UBS 증권하고 맥쿼리 증권에서 각각 378억과 128억을 매수를 했어요. 예, 굉장히 많은 규모의 매수를 했고요. 자, 매수를 했고 차트를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구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데 이 표시를 한 이 구간서부터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맥쿼리 증권에서 이제 매수를 했던 걸 보여드렸죠. 자, 그런데 주가 이제 흐름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매집봉이 터지고 나서의 저점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점을 지켜야 되는데 더 강한 거는 뭐냐면은 매집봉이 뜨고 나서 고점을 훼손하지 않고 이 고점을 훼손하지 않고 반등하는 게 더 센 거예요, 실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아까도 이 저점을 높이는 원리는 뭐냐면은 그 가격대까지 내려올 것 같지 않아. 나한테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아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대치가 이 전저점 여기 1번이라고 하고 고점을 만약에 2번이라고 썼을 적에 이 고점까지도 안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해당 종목이. 그러니까 반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하려고 했었을 적에 저 매집봉을 기준으로 해서 전저점까지 빠지는지 아니면 전저점 고점 위에서 이제 반등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래량을 보는 분석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얘를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 옆으로 횡보할 때를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기간 조정하는 이유는 있겠죠. 그죠? 왜 할까요? 가격 방어를 하는 거예요. 빠지지 마라, 빠지지 마라, 빠지지 마라. 가격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졌을 때 갑자기 거래량이 팍 실리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빠지면서 횡보한다는 거는 기간 조정이라는 거고요. 향후에 해당 주가에 이제 매집봉, 거래량 실리는 양봉이 나오면은 이제 매수를 하면 이제 좀 기회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아니야 지금 오늘 조금 분할 매수할래 하셔도 기회를 그러니까 수익을 주면은 기회를 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면은 보톡스 관련인데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국내 점유율 1위인 기업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반등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분할 매수도 좋으니까 오늘 꼭 종가 베팅으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힌트로 보톡스 관련된 종목이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목 오로지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만 선물로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날 때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단 참고하셔서 꼭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 만나보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풍산, SK하이닉스, 파마리서치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 투자 백서에서는요. 상투 거래량과 매물대 공식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으로는 유의미한 거래량과 캔들이 포착되는 보톡스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한 시간이었는데요.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모두 안전과 건강도 유의하셔서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